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라는 말이 있죠. 저 친구는 능력도 있는데 예쁘기까지 하고 거기에 지방까지 좋아 하는 생각을 하며 내가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든 부러움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지구 안의 수많은 인구가 어찌다 같겠어요. 오히려 다 똑같으면 더욱 황당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죠. 불공평에 대한 부러움이든 불만이든 그건 우리 스스로가 토닥토닥 쳐가며 평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앞만 보고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달려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껏 걸어온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살아보니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건 순전히 내 몫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숙한 어른 말이죠. 오늘 제대로 성숙한 어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선생님이신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저자는 지금 파킨슨병을 겪고 계십니다. 그것도 22년이라는 긴 세월을요. 겉으로 볼 때 의사라는 직업과 안정된 가정, 그리고 책을 10권이나 낼 정도로 글 잘 쓰는 탁월한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남들이 부러워할 많은 것들을 거머쥔 저자에게도 지난 시간 힘든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이게 뭐다냐 싶을 만큼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이제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녀는 말합니다. 그 큰 시련들을 겪어왔기에 어디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지금의 파킨슨병을 견뎌내고 있다고요. 제가 작년에 선생님의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심리학 책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선생님은 그 사이 더욱 유연해지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단단함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그 유연함을 갖기는 보통 내공으로는 쉽지 않죠. 이 쉽지 않은 내공을 가진 저자가 파킨슨병과 함께 지내온 22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아놓은 책 준비했습니다. 가끔 삶이 지칠 때, 인생 전체가 회색빛으로 보일 때,
따뜻한 조언이 필요할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글 잘 쓰시는 선생님의 책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겪고 계신 병과 상황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프롤로그입니다. 파킨슨병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나에게도 그렇게 꼼짝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2001년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직후였다.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을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어떨 땐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고생을 하기도 한다. 보통 파킨슨병에 걸리고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그저 약으로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불치병이라는 소리다. 의사다 보니 파킨슨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병이 나를 찾아올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하필이면 꿈을 펼쳐보겠다며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이 걸린 걸까?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소울메이트 같았던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을 방황했지만 결국 잘 버텨냈고 첫 아이를 응급실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유산하고는 절망에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두 아이를 낳았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 안 됐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병이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이 넘게 걸린 적도 있고 몸이 굳어버려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아픈 건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이겨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누군가 내게 물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고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고 싶다던 꿈을 병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 속상하지 않느냐고. 전혀 속상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난 30년간 의사로 살았으면 됐다 싶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또 물었다. 아니, 그럼 아쉬운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것도 없으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게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별 도움이 안 되듯 후회 또한 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했었다. 나 아니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닥달하듯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이든 다 잘 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 두었던 나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그런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둔 일들을 하며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애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다. 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사 일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중국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도 하고 싶고 서해, 남해, 동해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도 싶다. 이 책에 공개한 버킷리스트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엔 더 많은 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미있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되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들이 너무 많아서 짧게 추려 조금씩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때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즐기기는커녕 행여 아이에게 부족하고 좋은 엄마가 안 될까봐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살았고 일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 행여 뒤처질세라 쫓기듯이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출근하며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삶을 즐기는 것은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하고 싶다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눈앞에 놓인 과제들의 내 인생을 다 내어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며 나를 더 아껴주고 틈틈이 나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할 것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몸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쇠사슬로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사는 재미를 모른다. 매일같이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꿈꾼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60점만 넘으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의 준비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60점만 넘으면 똑같이 필기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60%만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나서보라. 사진가 알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삶에는 늘 빈구석이 많았고 그 빈구석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나는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이다.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어떤가. 가면서 채우고 그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인 것을.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데도 못 가게 된다.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 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네. 삶이 힘들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40이 넘어버린,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딱 하나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